평창 동계올림픽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측 선발대가 오늘 박람회 올림픽 관련 시설 점검에 들어갔고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도 우리 선수들이 훈련 중인 진천 선수촌에 합류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우리 측 선발대는 2박 3일간의 방북 활동을 마치고 저녁 무렵 귀환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신윤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오전에 이제 평창 선발대 북측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내려왔습니다. 8명, 15명, 약 33명 정도 내려왔는데 시장님, 저는요 사실은 2박 3일 동안 저기 북한에 갔던 우리 측 선발대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사실 더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그 문화 행사, 공동 훈련 이런 걸 보러 이제 할 수 있는지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시설을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내려왔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깜깜이 현재 방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를 한 2명 데리고 갇혔으면은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더군다나 현재 마진영 스키장에는 우리 쪽하고 현재 연결할 수 있게 직통전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기자를 같이 동반했으면은 기자가 현재 판문점 루트를 통해서 본사에다가 현재 이렇게 송고를 했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굉장히 자세히 알 수 있었을 텐데 뭐 기자를 대동 안 하고 그냥 얼렁뚱땅 그냥 어떻게 깜깜이 현재 방북을 만들어놔서 뭘 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이 방북단이 먼저 금강산 문화회관을 봐서 거기서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갈마 비행장이 우리 이제 한 50인승 정도의 비행기가 들어갈 수 있는지 착륙할 수 있는지 그걸 봤을 거고, 그다음 마신령 스키장이 우리 선수들이 공동 훈련을 할 수가 있는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숙소가 뭐 충분한지 그런 부분을 봤을 겁니다. 근데 도로 나오면서 금강산 공동 문화 행사 장소를 다시 한번 본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첫 번째 갔을 때 아마 준비가 잘 안 됐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갔다 오는 동안에 조금 뭐를 좀 이렇게 개선을 좀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해놓고 돌아오면서 한 번 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돌아와서 이제 발표를 하면 이제 우리가 좀 알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상당히 미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옛날에 서커스를 했거든요. 많은 우리 금강산 관광객이 그거 가서 봤는데 조그만해요. 또 장소도 크지도 않습니다. 관객이 한 200~300명 정도 들어가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조그만한 서커스장인데 10년 동안 안 썼으니까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시설이 굉장히 미비할 거고, 그다음에 전기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난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쉽지 않습니까? 그럼 전부 다 전기 난방해야 되고 전기시설을 이제 가동해야 되는데 현재 막 북한 현재 전기 사정 가지고는 힘들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북한이 관련 다른데 군부 가서는 전기를 땡겨 가지고 전기를 공급할 거냐?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동식 발전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발전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행사 동안 발전을 하고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만약 그걸 북한에 뺏기게 되면 유엔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마 그런 문제를 가서 점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재 국면에서 좀 어려움도 있어 보입니다. 자, 신 대표님, 방금 시장께서 깜깜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잠깐 그냥 여쭤볼게요. 이제 마신령 스키장하고 우리 회담 본부하고 직통 연결 라인 전화를 놨다고 하는데 감청 관련 이렇게 보안이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장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안부 전화 수준에 머물렀다 대화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도대체 뭘 하는지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직통 전화는 연결이 됐지만 일반 전화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첩보기관에서 즉 미국이나 이런 데서 듣고 싶으면 감청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일반 전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길 통해서 그냥 잘 있냐, 괜찮냐 정도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애초에 우리의 기자가 가는 것을 방북을 북한이 허용하지도 않았을 테고, 우리도 그것을 미리 알고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기자가 있으면 곤란한 어떤 대화도 진행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다가 그 10년 만에 지금 이제 물꼬를 트는 그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체육 활동만 하기 위해서, 진짜로 체육 활동만 하기 위해서 마신령 스키장까지 가고 금강산을 갔다가 갈마 비행장을 가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점에서 보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 전반에 걸쳐서 비록 이 사람들이 아주 고위직들은 아니지만 어떤 지침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다른 분야의 대화를
나누어 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MBC 앵커가 이제 가서 마식령 스키장에서 현장에서 중계를 거의 하다시피 해가지고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조금 약간은 한국 언론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갈마 온산 거기 비행장을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이 항공길이 열린다면 갈마 비행장은 예전에 이제 북한에서 무수단 미사일도 발사했던 그런 곳 아닙니까?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한국의 국적기가 거기에 갈 수 있는 겁니까? 갈 수는 있겠죠. 네. 그것은 뭐 그 우리 항공사들은 그 제재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관계가 없고 다만 고려 항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가 있죠. 예.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갈마 비행장이 우리 그 항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 중에서 가장 작은 비행기들이 한 130인승 E737, 보잉 737이라고 하는 그 이제 한 줄에 좌석 6개짜리, 그게 이제 가장 작은 건데, 그거 이제 짧은 거, 긴 건 한 180석 되고, 예, 예. 짧은 게 한 130 정도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착륙할 수 있느냐? 그런데 충분히 착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군사 공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북한의 그 동부 지역의 최전방에 있는 사실은 군용 비행장입니다. 그게 이제 제4항공사단이라고 예. 그게 이제 2개 비행대대가 있고 한 개는 미그 21전 2개 한 개 대대 그리고 미그 17이라고 아주 구형 뭐 거의 뭐 현대전에 쓰지도 못하는 그런 구형 전투기 한 개 대대. 예, 예. 미그 21은 괜찮습니다. 이거 2개 대대가 거기 주둔을 하고 현재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군사 비행장을 과연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적절하냐 예. 그런 건 이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남북 관계 지금 뭐 사실은 좀 이따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사 공항에 가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또 거기를 우리가 어떤 그 인도주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점검을 한다는 자체는 예. 좀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측에서 오늘 방남한 그 선수단과 또 이제 선발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체육상 부국장이죠. 체육상 부국장 8명 정도가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응원단의 숙소랄지 여러 가지 시설 또 뭐 태권도 시범단이 어디서 공연할지 여러 가지를 이제 2박 3일 동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일단 내려오잖아요. 굉장히 상당수가 뭐 보안이랄지 신변보호랄지 일단 동선이랄지 숙소에 선정하는 데서 그걸 가장 먼저 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 생각? 일단은 그 자기들이 참여하는 이제 5개 종목의 이제 그 체육 시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선수들이 이제 묵을, 그다음에 응원단의 묵을 이제 숙소가 가장 이제 관심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숙소를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 그 국제적인 그 관광객이 많은 데다가 정하게 되면 자본주의에 물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돌아가서 나중에 자기들 선수들을 자기네가 이렇게 혁명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건 자기들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도 굉장히 외진데를 이제 원했을 거고 또 우리 정부가 또 마침 저 인제 스피디움을 이제 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만족해야 할 겁니다. 예. 인제 스피디움이 이제 인제 IC에서 양양 고속도로 인제 IC에서 한 20km 들어가는데 근처에 뭐 산만 있지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만족스러워할 가능성이 있고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경기장이죠. 강릉 아이스 아레나. 여기서 이제 쇼트트랙하고 여자 피겨 페어 종목이 이제 열리고 그다음에 강릉 올림픽 선수촌은 북한 선수단 46명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나중에 거긴 뭐 그 국제 그 올림픽 선수촌이니까 이제 다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관동 하키 센터에서 이제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리죠. 아마도 이런 데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로 이런 데를 보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서울에서는 태권도 시범단이 어디서 공연할지도 또 보게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도 이제 서울에서 어디서 이제 태권도 선수단이 이거 숙소를 정하게 될지 그분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볼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신 대표님. 이제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15명이 왔어요. 그렇죠. 당초 인원보다 많다 적다. 일단 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 경기 3명씩 이제 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보름 정도 남았고요. 첫 경기도 2월 10일 정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손발을 빨리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흡 잘 맞아서 첫 경기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뭐 우리 선수촌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선수촌 지금 태릉 선수촌이 있다가 너무 오래되고 좀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북 진천에다가 맞습니다. 새로운 선수촌을 만들어서 지금 예. 이제 다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냥 거의 매일 거기서 1년 365일 거기서 그냥 같이 활동을 합니다. 예. 왜냐? 그렇게 팀이라는 것은 그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 제가 이제 제가
그 예전에 그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아이스하키는 아니고 필드하키 팀이 있었어요. 예. 우리 학교가 필드하키 팀이 있었는데 보면은 정말 수업도 안 하고 열심히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은 수업도 안 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예. 그것을 이렇게 볼 때 지금 또 요즘 우리 그 축구의 손흥민 선수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을 보면 물론 어떤 기술적인 차이도 있지만 패스를 할 때 상대방은 패스를 할 대상은 서 있는 곳에다 거기다가 패스를 주는 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사람이 진행되는 방향을 보고 패스를 하는 것.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런 걸 하는 것이죠. 그런 걸 할 때 어시스트를 하게 되는 것,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손발을 잘 맞추려면 이 친구가 스피드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던져주면 저 친구가 달려가서 받을 수 있겠다. 예.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건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제가 뭐 스포츠 전문가 아니지만 이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연 한 보름 정도 손발 맞추고 지금은 컨디션 조절에 들어가야 할 시기지. 그렇죠. 지금 훈련해가지고 이제 몸에 배인 그런 동작들이 나오는 그렇죠. 거지. 예. 지금은 오히려 휴식을 하면서 우리 수능하기 직전에 밤샘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컨디션 조절해야지. 지금 예. 손발 맞춘다? 사실은 황당한 일이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진천 예. 어떤 그 큰 틀에서 우리 이 국가 전체에 기여하는 바 이제 그걸 이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예, 오늘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진천 선수촌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박철호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려주십시오. 우리 북한함이 이제 하나가 되어 유일팀으로 참가하는 데서 우리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서로 힘과 마음을 합쳐서 이번 경기 준비를 잘한다면 좋은 경기 성과가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목표는 경기에서 지 같다는 팀은 없는 것만큼 우리의 모든 기술과 육체 기술을 모두 발휘해서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적극 모든 것을 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뭐 각오는 대단합니다. 일단 모든 기술과 육체 기술을 발휘해서 정 경기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아주 그냥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네요. 예, 예. 북한 실력으로는 올림픽을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한국 덕에 한 12명이나 선수를 끌고 와서 올림픽에 참여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IOC에서 지난번에 남북한과 IOC가 이제 협상을 과정에서 못을 딱 박았지 않습니까? 한 게임당 반드시 3명 이상 북한 선수를 끼워 넣는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자기가 키운 선수가 적어도 3명이 항상 올림픽 그 경기에서 나갈 수 있다니까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으나 예.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단지 부담이 될까요? 일단은 정권은 우리 캐나다 감독, 머러 감독이 다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우리 그래도 다행인 게 예. 머리 감독이 이제 정권을 다 쥐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저 4조 그러니까 4라인에 넣기 때문에 예. 4라인은 뭐 수비 위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체력이 딸리고 힘들 때 4라인을 집어넣는 건데 예. 만약에 머리 감독이 이 4라인을 넣기 힘들 때면은 아마 3개 라인 가지고 경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현송월 단장이 내려와서 여러 가지 예술단 공연 관련해서 사전 점검을 하고 올라갔죠. 이 삼전 관현악단이 이제 내달 6일 날 내려와서 8일 날 공연을 하게 됩니다. 강릉에서 첫 공연을 하게 되는데 공연 내용을 가지고 걱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북측에서 걱정을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USB로 사전 공연 내용을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실제 그렇다면 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아마도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리허설 과정에서 사실 어떤 공연을 할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현재 메시지가 2개입니다. 하나는 우리한테는 민족 공조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당히 그래도 세련되고 예. 좀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만약에 김정은 뭐 찬양 가요라든가 북한 체제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은 할 예.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예. 다만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세계 명곡이라고 하면서 중간에 편곡을 해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곡을 편곡에 집어넣었을 경우는 우리가 찾아내기 힘들 경우가 있는데 예. 자기네들은 돌아가서 이게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나 일반 음악가들은 알 수가 없는 예. 그런 편곡을 해서 넣을 가능성은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런 가능성이 조금 낮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 민요라든가 우리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가곡이라든가 그 세계적인 명곡이라든가 아니면 또 북한이 이 삼전 악단이 과거에 한 개 노래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그런 음악들, 라이언 킹도 좋고 이런 음악들을 연주할 거기 때문에
별로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면 저희들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설마 와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거를 하지는 않겠죠. 배경 음악이나 배경 화면을 가지고. 지금 재작년에 베이징에 갔다가 체제 선전 그 동영상을 뒤에 이제 미사일 올라가는 거 이제 그런 거 하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니까 기분 나빠서 철수하자 해서 이제 현송월 단장이 그때 철수를 시켰죠. 그때 북한하고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었고 예. 평화를 주창했죠.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란과의 핵 협상에 집중을 하고 있던 예. 그런 오바마 대통령이었는데 예. 지금은 그들이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예. 정말 강경하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강경하고 예. 뭐 비둘기파가 거의 하나도 없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거의 매일 북한을 공격하자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이 팀이 와서 예. 만약에 북한 체제 선전을 한다 예. 이러면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어떤 선전 선동술의 일환으로서 사실은 그런 임무를 띠고 왔다가 오히려 북한에 대한 반감만 가지고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예. 가능성이 있기 예, 때문에 굉장히 베이징 상황하고는 좀 다름을 자기들도 알고 조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의 우려는 일단 불식된 것 같아요. 저렇게만 된다면. 대신에 문제는 이제 8일 날 열병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건군절 70주년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구체화되고 있고 실제 동향이 포착이 되고 있고 올림픽 개막식 바로 전날 아니겠습니까? 그날 또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이 예정이 돼 있고요.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황당한 일이죠. 그날 오전에 분명히 이제 오전 뭐 9시 30분 또는 10시 30분에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지금 12,000명의 병력 그리고 한 200여 대의 장비들을 지금 집중을 시키고 에어쇼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수호이 25 아주 이제 그건 아음속 공격기입니다. 수호이 25 공격기 그리고 이제 AN2기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천천히 날아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뭔가 70 뭐 이런 숫자를 또 지난번처럼 새겨서 뭔가 한번 과시를 하겠죠. 그런 에어쇼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에어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전략무기 코너에 항상 마지막에 전략무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정말 미국을 자극하는 북극성 3형이라든지 아니면은 핵 탄두의 모형을 아예 들고 나와서 싣고 나와서 공개를 한다든지 또는 화성 15형 또는 개량된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새로 과시를 하면 그날 저녁에 아마 강릉에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평창 올림픽 개막을 하는데 또 그 삼지연 악단의 공연은 또 삼지연 악단의 공연이지만 또 그 외에 우리도 전야제들이 또 많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동이 될 수가 있는데 자신들의 명분은 사실은 있어요. 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 그건 맞습니다. 맞지만 70주년이기 때문에 정주년이라서 대단히 뭐 성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도 올해 국군 그 창건 70주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가 왜 저들이 저렇게 급하게 고위급 회담을 제의를 해서 서로 받아가지고 지금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됐냐? 바로 미국의 공격이 눈앞에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급하니까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자신들이 저렇게 한다. 그거는 정말로 미국에게 너무나 자극적인 그런 행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먼저 보태면은 1월 1일 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뭘 했냐면 미국은 나와 조선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핵 버튼이 책상 위에 떠있죠. 그렇다면은 북한은 현재 그 강함을 과시해서 미국이 자기를 공격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열병식에 당연히 미국이 깜짝 놀랄 만한 무기를 들고 나오는 게 그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공격을 막는다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미국의 공격을 유발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양쪽의 개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뭐 대륙간 탄도탄 3단 로켓 지난번에 보여준 거는 저 화성 10명은 2단 로켓이에요. 3단 로켓을 들고 나오고 북극성 3명을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지대공 미사일 중에서 S-300을 개량한 걸 들고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이 북한에 아주 큰 소리 치는 게 있습니다. 스텔스기도 잡을 수 있는 레이더가 있다. 그 약간 뻑입니다만 그런 레이더 비슷한 걸 또 들고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칠 겁니다. 아마 저 아나운서가 스텔스기도 우리가 저 탐지해낼 수 있는 레이더가 있다 소리를 막 하고 그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은
자기들은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큰 소리 친다고 하지만 예.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미국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아마도 이 남북한 간의 그 긴장 상태가 예. 또 한반도 긴장 상태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을 충분히 자극할 만한 그런 무기들이 나올 것으로 시장님 보고 계시는 건 저는 제 논리적 예. 관점에서는 예. 당연히 가지고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수 지정에서는 자 한미 연합 훈련 연기까지 저희들이 결정을 했다 한미 간에 그렇다면 너희들도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군사적으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4일인가요? 북한에서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또 다시 미국 한미 전쟁 연습 중단하라 이런 호소문을 또 채택을 했어요. 참 이거 보면 뭐 화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신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걸 또 호소문이란 또 예. 이야기 단어를 써서 이거 지금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는 전형적인 술책으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현송월 단장의 방안으로 인해서 거의 이틀 동안 거의 신드롬적인 어떤 관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이어가고 있는 마당에 예. 또 사실은 이 하키 국가대표가 지금 단일팀으로 구성이 돼서 우리 선수가 피해를 좀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처음보다는 반대하는 게 조금 좀 사그라들었어요. 그렇게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호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야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좋게 가고 있는데 이 한미 연합 군사 연습 때문에 이 좋은 것이 잘 안 되면 예. 손해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예. 우리 국민들 중에서 예. 그렇게 되면은 통찰력이 있는 일반 예. 국민들처럼 아니야 한미연합 군사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데 이 지금 여기에 지금 선전술에 혹시 현혹당한 국민들은 아니야 한미연합 군사연습 때문에 지금 아무도 안 되는 거야. 저것만 없으면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어. 이게 이제 남남 갈등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저기 실장님, 저는요 이 김영철 통전부장하고 리성건 조평동 위원장이 거기 회의에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두 사람이 사실 남북 관계, 그러니까 북쪽에서면 대남 관계죠. 총괄하는 책임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거 호소문을 채택하는데 동참을 했다.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세요? 자, 이번에 연석 회의를 보면 예. 정부, 근데 정당 사회단체가 다 참여하니까 예. 김영철이도 리성건이도 참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조평통이라는 정부 기관에 자기가 장이고 그다음에 김영철이도 다음 대남 비서인데 참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대남 호소문을 보내는데 김영철이 참여 안 하면 완전히 좀 아무것도 예, 아니죠. 예. 당연히 참석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의 목표 자체가 대남 호소문인데 현재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현재 남북한 공동 입장 문제, 그다음에 단일팀 문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현재 북한이 왜 평창에 왔는지가 딱 이 호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예술단에 와가지고 민족 공조, 민족의 공통적인 감정, 예. 같은 민족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단일팀을 경기를 하면서 노리는 목표 자체가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반미 공투를 하자. 반미 공투. 이게 미국에 대해서 공동 투쟁을 하자고 이제 주장을 할 겁니다. 이게 벌써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주장하는 게 반미 공투 월간이라도 있습니다.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방미 공투 기간인데 반미 공투를 하자는 그 개념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평창에 온 거거든요. 예. 이게 바로 호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왕이면 일단 북한에서 또 누가 올지 고위급 대표단 아직 명단이 공개가 안 됐고 일정도 모릅니다만은 퇴령의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김여정도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나온 얘기가 김여정이 노동당 행정부장에 기용됐다. 예전에 처형된 장성택이 맡았던 자리인데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통일부는 일단은 지위가 확인된 거 없다 이야기했거든요.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김여정이 지난 10월 7일 날 예. 당 7기 2차 회의에서 일단 정치국 후보에 된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상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론 보도 또 정부 관계자가 말하는 게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예. 이번에 또 당 행정부장이다 예.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서 김여정이가 맡은 게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그다음에 검찰, 법원 이렇게 북한의 공안기관을 담당하는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라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딱 떼내서 당 행정부로 옮겨서 예. 거기서 행정부장이 됐다 그러는데 예. 그러면 이게 장성택이가 그런 길하고 똑같습니다. 장성택이가 이 바로 공안기관을 담당하던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하다가 2006년도에 복권되면서 그걸
뜯어 나가가지고 예. 행정부장 만들었기 때문에 예. 실제로 김영정이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든 당 행정부장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확실한 게는 공안기관을 전부 다 장악했기 때문에 예. 최영애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영애가 전체 당 조직지도부를 맡았는데 그중에서 최영애를 견제할 수 있는 공안기관을 떼내가지고 예, 최영애를 견제하겠다라는 것이 예. 바로 김정은의 보관입니다. 여동생을 통해서 최영애를 견제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확인이 예, 좀 필요합니다만 그래, 어쨌든 간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신빙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신인균 자주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